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앞두고 있는 한 번 갔다 온 돌싱녀입니다. 저는 8년 살았던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이 확정되는 날 너무 속 시원하고 홀가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전 남편과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전 남편은 내가 뭐 때문에 결혼했을까 제 발등 찍고 싶을 만큼 최악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을 한번 치고 나니까 그 사람 진짜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 본성은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끔 만들었고요. 결혼을 준비할 때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을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기관리 잘하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임 같은 데에도 나가는 등 하루하루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말빨도 좋고 유머러스해서 같이 있으면 재밌기도 했고요. 주변에 인기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좀 무리해서 신혼집 매매를 했었는데요. 저는 전세로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런 집은 매매를 해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커질 거다라고 해서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사게 되었죠. 둘 다 직장 생활 하고 있으니 대출금 갚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고요. 결혼하고 초반 1년까지는 둘 다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도 갚았습니다. 요즘은 대출 없는 사람이 잘 없으니 저희 부부도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벌어 차곡차곡 갚고 모으면서 살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1년쯤 지나니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사업 타령을 하더군요. 사실 연애 때도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가 체질이다, 직장 다니기 싫다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이 저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회사 다니기 힘들 때. 그래서 저도 그런 가벼운 투정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좀 더 자주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 하기 싫고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요. 당신이 사업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뚜렷한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사업이냐 말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10명 중 8명은 망한다더라. 그거 망하면 빚도 크다 등등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허황된 꿈에 젖어 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꿈은 남편과 친한 형님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자꾸 부추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형님은 과거에 큰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한동안 다른 지방에 내려가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이건 대박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꼬신 겁니다. 뭐냐고 하니 그때 당시엔 조금 생소한 디저트 가게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로열티 문제도 해결했고 제작 방식이나 관련 계약 문제도 다 해놨다. 혼자 해도 되는데 좋은 기회라서 아끼는 동생인 저희 남편한테도 투자하라고 한 거다. 그러니 같이 장사를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죠. 남편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 양 저를 설득했고 저는 만류했습니다.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뭐하러 그런 무리수를 드느냐,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는 절대 큰 돈 못 벌고 월급으로 허덕이면서 대출금만 갚다가 죽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큰 뜻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박 놓는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그 형님과 동업을 같이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더군요. 제가 말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포기하고 알겠다 해보라고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과 대출을 좀 더 합쳐 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건가 한숨이 절로 났지만 남편은 큰 소리 탕탕 쳤어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저도 호강시켜 줄 거라 하면서요. 저는 걱정이 많았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리신 적이 있거든요.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신 데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떼가는 수수료도 너무 컸고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결국 1년 정도 버티시다가 계속 버티면 빚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접으셨죠. 모아두신 돈으로 한 거라 빚은 없었지만 있는 돈까지 다 날린 건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후에 아버지 지인분이 하시는 회사로 재취업을 하셔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였어요. 아버지 일이 기술직이다 보니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재취업이 잘 된 거였죠.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소리도 잘하셨어요. 하여튼 저는 그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옆에서 다 지켜본 입장이라서 남편이 장사를 해본다는 게 더욱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망하는 게 장사인데 남편은 명확한 준비나 계획 없이 그 형님 말만 듣고 뜬구름만 잡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아는 형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차저차 가게는 오픈을 했어요. 초반에는 정말 장사가 괜찮았습니다. 가게 입지도 나쁘지 않고 흔히 볼 수 없는 디저트다 보니 사람들이 호기심에 사 먹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픈빨이라는 게 무섭다고 오픈빨 꺼지자마자 손님도 동시에 점점 사그라들더라고요. 그 형님이란 사람도 큰 소리 탕탕 치길래 마케팅이든 뭐든 가게를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생활비며 대출금도 다 제 월급에서 힘들게 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좀 기다리라며 원래 장사라는 게 1년은 천천히 두고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출은 점점 안 좋아지고 제가 오며 가며 봐도 손님은 늘 없더라고요.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업자 형이라는 사람이 남편에겐 말도 안 하고 그 가게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은 그 형이라는 사람에게 부랴부랴 연락했지만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 후였습니다. 저도 기함했죠. 그 형 몫이 더 많긴 해도 남편 몫도 엄연히 들어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게를 처분하고 날랐다는 게요. 당연히 남편이 그 동업자 형에게 돈을 줄 때 계약서 같은 건 대강 작성했나 본데 남편은 그 계약서를 빌미로 새 가게 주인에게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사람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셈이니 법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자기 몫은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고 이대로 가게를 넘길 순 없다고 변호사 사무실 상담하러 다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결국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가게는 안 넘기기로 얘기가 됐나 봐요. 하지만 말이 좋지 그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바로 저희 부모님께 부탁드려보자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께 말해보던가. 우리 엄마 아빠 쥐어짜내도 돈 나올 구석 없는 거 알잖아. 그래도 처가댁은 우리 집보단 낫잖아. 우리 집도 돈 없어. 전에 아빠 치킨집 하다가 망해서 있던 돈 다 날린 거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은 다시 일하신 지 꽤 됐잖아. 나 이 가게 허무하게 날려야겠어? 이 가게 통으로 넘어가면 나 끝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남편은 절박하게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지만 정말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 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저희 부모님께 혼자 가서 울고불고 부탁을 한 겁니다. 사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살려달라 부탁을 하니 저희 부모님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신 돈에 주변 분들에게까지 빌려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감사하다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했죠. 저도 너무 속상했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랬죠. 우리 부모님도 지인분한테 빌려서까지 마련해 주신 거 알지? 그럼 알지. 너무 감사해. 이거 나중에 꼭 갚아야 해. 한꺼번에는 못 갚아도 조금씩이나마 갚아야 된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떼먹으면 그게 사람 새끼겠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게 다시 일으켜서 성공할게. 그리고 장인어른 돈도 이자 두둑히 쳐서 다 갚을 거야. 걱정 마.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실 때 따로 공증까진 안 받더라도 차용증 정도는 쓰자고 하셔서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남편은 가게를 되찾았어요. 돈 갖고 나른 형님이란 인간도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잡히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만 그 형님은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했다는데 외국으로 나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남편은 한동안은 그 형님 잡는다고 고군분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포기하고 가게 영업에 다시 집중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퇴근 후나 주말이 되면 남편 가게에 가서 일을 돕고 제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아이템이 좋고 입지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진짜 중요하더군요. 한 유명 유튜버가 저희 가게에 방문하고 나서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상황이 확 좋아지더군요. 그 유튜버를 시작으로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찾아오고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매출은 점차 뛰기 시작했고 남편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도망간 형님 놈 배 아파 죽을 거라 하면서요. 하여튼 거의 망해가던 가게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게 일도 돕느라 살이 5kg가 빠지고 과로 때문에 코피를 쏟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시 기회를 잡은 이상 그리고 그 기회가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 주신 돈으로 시작한 거다 보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도 말할 것 없고요. 남편도 오히려 그 형님이랑 가게 할 때보다 더 심기일전으로 열심히 하더군요. 다행히 가게는 잘 됐고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유가 되니 아르바이트생까지 2명 둘 정도가 됐고 저는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모두에게 다 좋은 결말일 수 있었는데 사람처럼 간사한 동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제의 성공이 마치 자기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된 것 마냥 여기더군요. 본인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고 저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다 까먹었는지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허세랑 허영만 점차 늘더라고요. 갑자기 외제차로 바꾸고 골프 치러 다니고 주변에 한턱 쏘고 다니는 일도 많아졌고요. 가게는 알바생한테 맡기고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가게도 안정이 되었으니 부모님께 빌린 돈을 조금씩 돌려드리자고 했어요. 사실 차 사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 돈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봐도 남편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시겠죠? 저는 한 번에 다 갚기에 큰 돈인 것 같으니 매달 100만 원씩 상환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주는 150으로 장인어른 돈 갚아. 라는 겁니다. 그 150은 저희 생활비입니다. 그 전까진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꾸역꾸역 해결하다가 남편 매출이 좋아지고부터 달에 150씩 생활비 명목으로 저에게 줬거든요. 남편 말인즉슨 생활비 150을 저희 부모님께 돈 갚는 용도로 드리고 제 돈으로 다시 생활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한 푼도 더 안 내겠다 그 말이었죠. 제 월급으로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었기에 생활비는 남편 돈으로 한 건데 당연히 줘야 될 생활비도 제가 다시 내라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돈으로 대출 갚고 있던 거 잊었어? 당신은 겨우 생활비로 150 주는 게 다면서 그걸로 아빠 돈 갚자고? 장사 잘 된다며, 매출 좋다며. 그 돈은 다 어쩌고 나한테는 꼴랑 150 주는 건데? 당신도 돈 벌잖아. 그리고 나 최근에 차 샀잖아. 그거 할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 가게 한 달 매출이 얼만데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느냐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열심히 모아서 아빠 돈부터 싹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매출이 전부냐? 그 돈으로 가게 운영비며 마케팅비로도 얼마나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거 다 제해도 충분히 남잖아.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뒤집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돈을 내놔라 말한대. 라는 겁니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저한테 저렇게 눈 뒤집고 위협적으로 말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무슨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 사기치고 도망간 형도 아닌데 저를 금방이라도 한 대 칠 듯이 노려보는 거였죠. 저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아빠한테 급하다고 돈 빌려달라 할 땐 언제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 아, 그래서 안 갚는다 했냐고. 톡 까놓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장인어른도 그 돈 겨우 빌려주면서 차용증? 가족끼리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한 게 누군데.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해서 주변에 돈까지 빌리면서 도와주신 거야. 아, 그러면 지금 아파트 팔아. 팔아서 그 돈으로 돌려드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해? 말 다 했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돈 빌릴 때는 그렇게 굽신굽신 사정하더니 빌리고 나서는 완전 상황이 달라진 거였죠. 빌리고 나니 이제는 갚기 싫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을 빌미로 남편은 한동안 집에도 안 들어왔고 저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먼저 갚으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남편 가게 잘 되니 다행이라고 안도하셨고 주변에 빌린 돈은 알아서 갚고 계셨어요. 저도 그게 얼마나 죄송한지 알아서 이제는 갚으려고 한 건데 남편은 돈 빌린 적이 없는 것 마냥 저렇게 구는 겁니다. 저렇게 뻔뻔한 인간이었나 싶기도 하고 가게가 좀 잘 된다고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바뀌나 너무 실망스럽고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게가 잘 되면 좀 더 가게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알바생한테 넘기고 본인은 모임 다니고 운동 다니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아마 그 과정에서 바람도 폈던 것 같습니다. 참 가지가지한 거죠. 남편은 다시 집으로는 왔는데 저하고는 완전 냉전 상태였고 저도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의심스럽던 찰나 남편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반쯤 먹은 비아그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는 완전 사이가 틀어져서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다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후로 저는 몰래 남편 폰을 뒤져봤어요.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남편 폰을 본 적이 없던 걸 아니까 남편도 조심성 없이 증거들을 마구 흘려놨더군요. 상간녀와 나눈 저질스러운 대화들이 가득했고 저는 배신감에 울면서 그 대화들을 다 제 폰으로 찍어놨습니다. 입에 담기도 더러운 대화들이 오가고 서로 사랑한다느니 운명이라느니 너랑 같이 살고 싶다느니 난리 부르스를 쳤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어찌나 간절하고 절절한지 그걸 보는데 화가 나다 못해 슬픈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가게 다시 일으켜볼 거라고 잠까지 줄여가며 옆에서 도와줬던 조강지처는 내팽개치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바람부터 피는 저 인간. 자기 와이프가 어쩌고 하며 제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그 여자. 그 여자 프로필 사진 목록을 눌러보니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딸까지 있더라고요. 딸 사진 걸어놓고 이러고 다니는구나. 남편이나 그 여자나 너무 더럽고 치 떨리는 인간들 같았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증거 다 모았고 남편에게 추궁했습니다. 제가 증거부터 다 뒤밀며 얘기하니 남의 폼 뒤졌느냐 더 큰 소리 치더니 뭘 원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도 좋다고 이혼해준다고 당장이라도 해주겠다 오히려 반가워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 탓을 하면서 남편으로서 자기를 믿어준 적이 없답니다. 직장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다 했을 때도 무조건 말리기만 하고 저희 부모님 돈이라도 빌려야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말리는 것도 너무 서운했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든 제 탓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짱기도 하고 진짜 남은 정까지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오히려 차분해진 기분으로 돈도 똑바로 안 갚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내고 이제는 바람까지 피는데 네 얘기 더 듣고 싶지 않다고 말 잘랐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까지 우리 부모님 돈 다 갚아라. 너나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것도 받아낼 거다. 그리고 이 집도 초반 말고는 거의 내 지분이 많으니까 내가 가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가만 안 있는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저한테 미안한 기색 1도 없이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조금이나마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고 반성이라도 했으면 저도 이렇게 악에 바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도 변호사 선임하고 저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먼저 진행했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거리낄 게 없더군요. 남편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 가득한 답변서를 보냈지만 일단 제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제 승소가 유력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와 통화도 했는데 처음엔 잡아떼더니 증거가 확실하다 하니까
왜 자기한테 그러느냐 펄쩍 뛰더군요. 긴 말 필요 없다 싶어서 집으로 소장 보냈는데 그 소장을 자기 딸이 읽었다느니 자기 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느니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느니 하는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살았으면 딸한테 부끄러울 일도 없을 텐데 부끄러운 줄 아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문자도 다 협박이라고 추가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그제야 전화해서 잘못했다며 합의 보고 소송비 깎아달라 하더군요. 깎긴 뭘 깎나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 돈이나 똑바로 준비하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용증을 바탕으로 빌린 돈 갚으라 했어요. 공증은 없었어도 자필 서명과 도장 찍힌 차용증에 입출금 내역까지 다 확인이 돼서 변호사 통해서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하라 명령했습니다. 법적 다툼이 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 돌려받았고 위자료 소송도 제가 승소해서 남편과 그 여자 측에 위자료도 받았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초창기 남편이 냈던 돈만 일부 돌려주고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갚아야 될 대출금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뜰살뜰 대출금 갚아가며 지킨 집이니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저한테 독한 년 어쩌고 하길래 대화 내용 녹취도 되고 있고 이것도 신고해준다 하니까 더 이상 연락은 안 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는 길고 지루한 소송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간단한데 사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우울했어요. 밑바닥까지 다 본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 확정이 되고 나니 얼마나 속 시원한지. 이혼하고 돌아보니 저런 후한무치한 인간을 한때는 남편으로 두고 살았던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살던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은 값에 팔고 정리를 했고 직장 가까이 작은 집을 얻어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2년 정도 지나서 주변 지인에게 전남편 근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남편 가게가 코로나 터지면서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고요.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 정리했다고 하는데 힘든 애 어쩌네 신세 한탄하고 다니다가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요. 우리 부모님한테 사정해서 빌려간 돈으로 재기에 성공했던 사업. 하지만 저랑 이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가게 키우고 저희 부모님 돈도 착실히 갚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가게가 설사 시기상 안 좋아져도 얼마든지 저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걸로 손해를 좀 메꿀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건 다 자기 업보죠. 당장 가게가 잘 된다고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던 전 남편. 조금 잘 되자마자 자기 도와줬던 사람부터 팽하는 그 되먹지 못한 인간성이 결국 지금의 전 남편의 처지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선 진작에 그런 인간과 쪽내서 다행이다 싶고요. 남편과 이혼 준비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말처럼 힘든 시기와 제 인생에 도움될 것 없는 사람도 정리를 했으니 이제는 좋은 날, 밝은 날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